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권호석의 돈 버는 놈 이야기를 발행하면서 이 권호석의 돈 버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말의 놈이 아니고 숫자 도메인, 넘버롤, 또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O, 그리고 멀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M, 이거를 따서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국 서점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책을 발간할 생각입니다. 가치관, 이것은 틀리고 맞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하는, 이 모두가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다르고 내 가치관이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역시도 남과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제 한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라이브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을 것이고요. 또 원고도 없이 그냥 제가 하나하나 방송을 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우리는 뭔가 남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셨고 안동건가에, 저는 35대 손이다 보니까 이 좀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할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 보니까 그런 것을 더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길들여졌습니다. 우리가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고, 피아제 이론에도 7살 이전에 인지도가 거의 70% 이상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완성된다. 거의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 다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둘째를 가질 때, 내가 셋째를 가질 때 내가 그때 심리적인 상태가 이랬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가 안정적일 수 없었어. 첫째는 아주 성격이 좋아. 그때는 뭐냐, 이랬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고 어린 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냐. 그렇다면 사람은 고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3살부터 80까지 간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신랑이, 아내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한다면 5, 8이 40,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고, 적어도 2,000년 이상은 지나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지컬, 즉 인체적인 구조가 있고요. 하나는 멘탈, 정신적인 구조가 하나 있는데, 피지컬 쪽에서 보면 3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뼈, 그리고 근육, 그리고 신경. 뼈를 보면 206개의 뼈가 있죠. 그리고 650여 개의 마슬, 즉 근육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뀌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바뀔 수 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습성이라고 하는 것, 성격으로 고착된 것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 정신적인 거는 운동 쪽에서부터 보면요, 모터 러닝이라고 하고요, 모터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모터 컨트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운동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워서 익히면 발달을 하게 돼 있고 디벨롭먼트가 되고 그리고 또 그걸로 해서 제어가 된다.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바꿀 수 있고 정신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사람의 생각과 육체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만사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 먹는 순간에 바뀝니다. 그 세상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바로 좋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바꾸겠다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바꾸면 어제 어둠이 오늘의 밝음으로 바뀌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론 계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돼서 금방 바꿨다 또 달라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먹어도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없고요. 그 사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돌과 같은 걸로 하나 비유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세상에는 잡석이 있고요. 인공석이 있고요. 그리고 수석이 있습니다. 돌도 인공석, 수석, 잡석이 있는데 잡석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돌입니다. 인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수쟁이가 잘 다듬어서 대리석을 잘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고 하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것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은 목숨 숫자의 돌석자, 목숨이 들어있는 돌이다. 또 그런 개념으로 귀하게 평가돼서 수십억에 팔리고 또 수억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잡석은 길가에 버려진 돌이고요. 인공석은 우리가 다듬는 돌이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가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잡석 같은 사람이 있고 인공석 같은 사람이 있고 수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마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잡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잡석 같은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인공석 같은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공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잡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는 물론 자기의 의지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과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수석이 될 수도 있고 수석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공석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잡석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났다고도 하죠.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면서 사람들한테 수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부모 밑에서 인공석같이 태어나서 정말 편하게 태어나가지고 잡석같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공석으로 태어나서 정말 수석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하나가 중세 철학자 플로티누스라는 그 분이 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논했더라고요. 플로티누스는 영혼의 세계와 또는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버지의 마음과 할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innocent guilty. innocent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이고 guilty라고 하는 것은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어머니가 자식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빗대서 영혼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보고요. 또 우리가 마음의 세계, 거기는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는 이노션트만 있다. 순수하고 좋고 맑은 것 외에는 없다.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세계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 어떨 때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가 좋고 나쁨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나쁜 마음이 한쪽에는 좋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갈대와 같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확 속이 상하고 또 100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삐져서 그냥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좋은 마음을 먹으면 innocent, 나쁜 마음을 먹으면 guilty.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이렇게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빨리 버리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둠을 자꾸 멀리하면서 밝음을 드러내다 보면 빛이 모여져서 그 사람의 형태가 되고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돼서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지 외부 요인과의 싸움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는 guilty, innocent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물질의 세계, materials, 물질의 세계는 guilty만 존재한다. 죄만 존재한다. 보면은 갖고 싶고요. 보면 취하고 싶고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도 끝없이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잘못 대답하면 이거 참 골치 아픈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가슴을 가득히 채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불교 쪽은 내가 이렇게 승화가 돼서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내가 부처와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맞느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기독교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맞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답은 그런 데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비운다고 한들 어디까지 비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채운다고 한들 어디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채워서 묵상과 명상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죄가 편을 치지 못하게 되고 또 명상을 통해서 잘 비우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게 좋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십시오 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nocent와 guilty라고 하는 부분, 죄와 또는 우리가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한 가치관이 제가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말을 배우기도 전에 나라 사랑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뼛속부터 남을 돕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돕고 싶다는 것, 또 누군가를 돕고 도우면서 살다 간다는 것, 그거는 참
제게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물질 제일주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돈과 명예와 또 그 다음에 목숨 이 세 가지를 놓고 비유를 많이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선택하지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선택하지요. 저 역시도 저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무엇을 남기는데 내 이름 석자를 나쁘게 남기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좋게 남기고 가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제가 한 50년 이상을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믿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다가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 작은 자라고 하면 키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면 네가 내게 꿔주는 거고 또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 하니까 우리가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도 나도 한 50년 이상을 예수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됐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유치원 요때 어린아이 때 큰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동네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다가 내중에 파출소에서 데리고 있다 그래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때 돈을 전 잘 벌고 있었는데 돈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 아이만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뭐냐? 길 잃은 탕자를 찾아주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겠구나. 그래서 한평생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고요. 또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어떤 의미도 하나 돼 있고요. 할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고요.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고요. 어머니는 동네 거지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 이렇게 항상 밥을 더 해놨다가 옆에 뒀다가 그분들이 지나가야 이제 밥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담아주는 모습을 저한테 늘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도 받고 할아버지는 그런 영향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과 할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제 뿌리 가치관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게 제 몸에 익었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고 제 모습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고 제 속에 있는 제 모습의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는 중에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3번의 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부가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라고 하는 거에 기부고요. 두 번째 기부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기부고요. 세 번째 기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만든 118개의 특허 그리고 또 52개의 솔루션 그리고 또 10개의 시스템 그리고 16개입니다. 16개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자원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숫자 도메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100% 주식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전부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 왔다 가면서 첫째는 한채를 기부했고 둘째는 지오비를 기부했고 셋째는 이 기가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채를 기부하게 된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로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동메달, 은메달, 그 다음엔 아예 메달도 못 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운동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은 좋은데 금메달 따는 사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1992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30년 됐네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선수들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그 당시에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초창기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주인준택 감독이나 김기택 탁구 선수나 현정화나 이런 선수들부터 해서 많은 선수들도 또 이렇게 잘 모시고 하면서 우리가 체육지도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7월 9일 날 정식으로 문화관광부의 직할 사단법인으로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 하나 돈 내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하고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요. 사무실 임대료를 줘야 되고요. 행사비를 내야 되고요. 이런 비용을 제가 벌어서 또 내고 벌어서 대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제가 주장해두고 싶었던 것은 보는 스포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달 한 개, 두 개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스포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The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가 직접 스포츠를 해보면서 이제 그것이 발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체육 지도자들이 메달은 따고 이랬지만 나가서 뭘 할 거냐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해서 설득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정부가 결정을 잘해 주셔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스포츠센터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부터 저기 관악스포츠센터부터 기타 등등 수많은 스포츠센터를 한 40여 개를 위탁을 맡게 됐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위탁 맡으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돈 들어갔던 거 회비 한 푼 운동하는 분들이 돈이 원래 없으세요. 그래서 또 회비를 내라면 잘 안 내세요. 그래서 제 자비로 전부 다 운영해서 그 명분으로 그런 것을 다 따서 그것을 10만 체육 지도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독립재산제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 따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은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가 위탁받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기가 되고 자기가 운영해서 먹고 살도록 전부 독립재산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뒷골목으로 가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또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배웠던 운동을 가르치고 국민들은 거기서 스포츠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체육 지도자들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 지도자들의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평생을 기부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오니까 노숙자 불황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제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게 IMF의 노숙자 불황인을 돕는 이 본부장으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금을 집행하고 저는 본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 200명의 별정 직원을 채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노숙자 불황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재활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맡아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3대 독자가 서울대학에 갔는데 가서 하숙해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는 부모가 괴로워서 나온 사람, 또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약 한 첩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밖으로 나온 사람, 돈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도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밖으로 나온 노숙자 불량인들,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 땅이 지옥이구나. 정말 이게 돈 있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것이 제 가치관과 같이 맞아떨어지고 한채연을 만들었던 것과 마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제게 돼서 저는 그 IMF를 하는 동안에 GOB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GOB라는 게 뭔 뜻이냐? G자는 그라운드의 약자고요. OB라고 하는 건 빗나간 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프에서 빗나간 볼이죠. 잘못 친 볼입니다. 딴 데로 이렇게 빗나간 걸 얘기하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방판이나 다단계나 방판이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도 하나의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판이다 다단계다 뭐 이런 사업을 하다 망가진 분들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만든 회사가 GOB입니다. 그라운드의 약자와 OB, 즉 빗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활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보니까 아, 정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30년을 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볼펜을 한 자루가 사도 100원이고 100만 자루를 사도 100원이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자루가 100원이면 100만 자루를 싸면 싸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1995년, 98년 이때 이것을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5년 전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것을 기술자들을 가리키고 그것을 또 판매원들을 가리키고 그거를 또 가맹점을 가리키고 그거를 또 은행을 또 이해시키고 또 금융결제원을 이해시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된 회원들이 혼자 사면 볼펜 한 자루가 100원이지만 뭉쳐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70원이 되고 60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차익으로 균등하게 나눠갈 수 있는 이런 공유와 나눔 시스템을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공유와 나눔 시스템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고장난 자본주의가 오고 또 이제 국가와 대기업이 이 자본주의 시장을 망쳤다. 즉 규제와 또 매점 매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망쳐졌다 그러지만 저는 그 시기에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세계 백과사전에 보면 하이브리드 카드라는 것은 1995년에 한국의 권오석이가 만들었다고 세계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995년이 아니고요. 1992년부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는 GOB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특허를 내놨으면 참 좋았는데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만드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또 작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를 지어서 또 체육지도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게 제 인생의 30년의 업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게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유통이익을 가지고 또 나눠먹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가맹 오프라인 상에서 가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적립이 된 걸 가지고 이익금을 모아서 또 이 사업하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을 1992년, 9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30년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부 다 12만 평의 땅, GOB를 하면서 12만 평의 행성 연수를 확보했고요. 또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 8만 가지 물류센터를 확보했고요. 또 성내동에다가 5성 빌딩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인천 4억 빌딩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57개 우리 지사를 두게 됐고요. 114개의 프랜차이즈를 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100% 주식과 모든 것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부였어요. 왜? 그것은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는 게 맞다 해서 다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이렇게 단합이 되지 않고 GOB라는 게 맹쳐지지 않고 이렇게 이완되고 삼원화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 회사는 16조 원을 벌었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는 이번에 가맹점 사업으로 5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 사업에 가맹점 사업의 원조가 GOB고요. 할인, 적립, 마인드 포인트, 라이더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배달 사업과 이런 것이 바로 GOB가 원조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싸우지 않고 그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아마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회사가 제가 기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죠. 기부를 다 베풀어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큰 피해도 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는데 예수 인터뷰 보니까 자꾸 가슴속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것이 천직인가 봐요. 그것이 사명인가 봐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요. 내게 고난이지만 또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이 길로 인해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또 내가 그동안 익혔던 많은 기술들, 많은 노하우, 생산자단체 총회장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그리고 판매자단체 총회장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그리고 1천만 직능단체 총회장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소비자들의 노하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기술을 탁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술의 세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CTO는 있는데 BCTO가 없는 거예요. CTO라고 하는 것은 Chief Technology Officer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BCTO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를 통한 CTO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Chief Technology Officer입니다. 그런데 CTO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세계가 활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고 이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제 또 한평생을 남은 한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IT 기업 1년은 오프라인 기업의 10년이 된다고 할 만큼 참 어려운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를 들여다 보니까 14,7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4,700원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이해시키면서 개발에 들어가고 하면서 만들어서 오늘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18개의 특허와 저작권을 완성했고요. 또 52개의 솔루션을 완성했고요. 또 10개의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15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고요. 또 자원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숫자 도메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이것을 일체 물론 주식 100%도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코리아 플랫폼이라고 하는 즉 한국이 만든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숫자 도메인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전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문화일보에다가 신문을 기사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여주세요 하고 그것이 뭐냐 삼성이나 SK나 KT나 LG나 그런 곳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을 모셔서 이제 함께
왜 조직이 평생 100년을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한 50년 하다가 나오신 분, 빨리 나오신 분, 또 늦게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접목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고 이렇게 돼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국이 만든 코리아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상품을 이 플랫폼에 얹어서 전부 다 얹어서 전 세계에다 판매해주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플랫폼을 제가 만드는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5개국에 특허를 냈습니다. 35개국의 좀 큰 나라 중심으로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특허도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데는 숫자 도메인이라는 특허가 나왔는데요. 중국 특허는 안 내주더라고요. 몇 번을 대서 하더니 7년 차에 이제 내줬습니다. 이제 딴 나라가 다 주는데 본인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특허가 나와서 이제 전 세계에 숫자 도메인이라는 특허를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허에다가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플랫폼에는 우리 이런 하방 억제 차원에서 우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좋은 플랫폼 그리고 우리의 플랫폼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가는데 한국 상품을 여기다 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술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사업 아니냐 또 이거 뭐 이런 사업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술을 평가해주고 또 평가하는 분에게 제가 이것을 맡겨서 이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7조 원이 넘는 사업 가치가 있다. 또 기술 가치가 2조 원이 넘는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기부를 하면서 한국의 이 좋은 플랫폼이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좋은 제품을 얹어서 이제 전 세계로 파는 데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코리아 플랫폼에 가면 한국 상품을 다 살 수 있고 또 코리아 플랫폼에 가면 일본 상품을 살 수 있고 코리아 플랫폼 하면 미국 상품을 살 수 있고 코리아 플랫폼을 오면 전 세계 것을 다 광고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것이 된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특허로 내고 기술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상품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에 물건을 내 상품을 팔기를 원하는 정말 좋은 상품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기가코리아로 오십시오. 제가 그 상품 얹어서 전 세계에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정말 오랜 세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말도 먹고요.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요.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제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완성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가려고 합니다. 좋은 상품만 갖다 주시고 좋은 상품이 있는데 못 갖다 주신 거는 제가 못 팔아드리죠. 저를 믿고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이제 그 상품 팔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물건을 싸게 사고 싶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생산자 직거래하는 곳입니다. 오십시오. 기가코리아 숫자 도메인으로 오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또 편리성. 그래서 저는 기술을 4가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책자로 찍어서 이제 머지않아 인쇄를 해서 전국 서점에 다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한 권씩 사셔가지고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 책에 우리 기술에 대한 게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또 물건을 파는 방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UX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총회장을 해본 결과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전 세계에다가 공급을 하고 또 서로가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플랫폼에 회원이 많거나 아니면 좋은 상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기술은 다 끝났고요. 특허도 다 내놨고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어떤 분이 나 숫자 도면 그거 사놔야 되겠다 사가지고 그런 자금을 가지고 우리 기술자를 유치해가지고 가도 되고요. 또 아니면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많이 팔려도 되고요. 또 회원이 많아도 됩니다. 이제 무엇이 돼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기술을 만드는데 특허를 만드는데 제 일생을 다 바쳤지만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은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면서 저는 해외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코리아 플랫폼을 전 세계에다 보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2017년 4월 15일 날 제가 무안 잠오성에서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제가 함께 화진전자 상무 제후이라고 하는 선전시 화진전자 상무 제후이라고 하는 왕신 회장이 주관하는 1대1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후베이성 무안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갔을 때 알리바바에서 전 동사장이 나와서 루종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했냐? 알리바바는 앞으로 O2O를 중심으로 가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아마 마윈도 나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가지 않고 O2O를 하겠다고 설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잠시 후에 아마존의 극동아시아 최고 기술 담당자가 나와서 책임자가 나와서 아마존은 앞으로 멀티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O2O는요. 제가 생산자단체 총회장, 판매자단체 총회장, 소비자단체 총회장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특허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의 가격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동일하게 되면 이거는 제 특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PPT에 센샹센샤 동자 다시 말하면 뭔 뜻이냐 온라인의 가격과 오프라인의 가격을 동일하게 간다는 겁니다. same price 가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왜냐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특허를 낼 때는 온라인은 싸고요 오프라인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특허로 냈는데 온라인 알리바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걸로 사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이게 알리바바가 내 특허를 침해했냐 안 했냐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BM 특허로서 저는 특허를 다 내놨으니까 온라인의 가격과 오프라인의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정책을 특허로 내놨습니다. 그 길은 건너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온라인에서 교육을 다 받아봤더니 오프라인에 갔더니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안 삽니다.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다 받아놨는데 온라인에 가면 가격이 또 달라요. 그럼 이거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가격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고 교육받 그 제품 알아. 그러니까 내가 사야지. 그러고 사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는 특허로 하나를 내놨고요. 그랬더니 알리바바 전 동사장이 2017년 4월 15일 날 후베이성 잠원성 행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O2O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걸 보고 참 행복했고요. 특허에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저쪽이 되고 안 되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아마존이 했는데 아마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멀티 비즈니스를 가겠다. 이 멀티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ERP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점을 봤어요. 이거를 한 개 회사가 다 만들어서 이거를 78억 인구한테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한 개 회사가 좋은 상품을 갖다가 그 사이트에 집어넣고 그거를 사이트와 기술을 함께 넘겨줘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팔게 해주고 유지, 관리, 보수, 운영, 정상까지 다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얼마나 편하겠냐. 이거를 국가별로, 이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 올인원으로 하나, all is one.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all is one.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하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사게 해주고요. 또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물건을 올리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격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 시스템과 상품을 팔게 해주고 여기 멀티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물론 이것도 또한 이제 법적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상품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운영을 다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물건을 팔 사람한테 팔게 하고 물건을 살 사람한테 사게 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올리게 하고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는데 멀티 비즈니스라는 특허를 이것을 이제 또 아마존이 한다니까 저는 반갑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 방향성에서 보면 알리바바가 하겠다는 O2O 또 아마존이 하겠다는 멀티 비즈니스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자산평가를 냈더니 7조 2천 몇백억이 나오고요. 사업 가치가 또 이거에 대한 기술 가치가 2조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푼돈 요만큼씩 벌어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요만큼 푼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361명이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해서 전부 다 품을 합쳐보니까 361명의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기술자들이 연봉이 5천에서 7천, 뭐 지금은 8,600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인력들을 그만큼 고용을 하고요. 또 일반 직원, 그런 일을 보조하고 직원 사무를 보고 이런 직원들 86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인건비를 줘서 오늘의 기가코리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이제 매달 벌어서 인건비 주고 매달 벌어서 기술료 주고 매달 기부해서 특허 내고 특허도 118개를 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저는 돌아서면 월급날이고 돌아서면 월급날이고 단 하루도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자산 평가를 받아내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좋은 상품 보내주십시오. 좋은 상품 만들어 놓고 팔로가 없으십니까? 기가로 오십시오. 저희가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제가 제품 대기업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 손집하고 서로 상생하고 동반성장해야죠. 한국에다 좋은 상품 다 넣어서요. 전 세계에다 수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제가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요. 또 이런 내용도 설명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요. 많이 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저는 3번의 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지도자들의 삶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제 스포츠센터 42개를 위탁받아서 다 기부했고요. 독립재산제로. 두 번째 기부는 지오비를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시스템과 모든 걸 기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착한 가격에 싸게 쓸 수 있게 했고요. 세 번째는 이 동서 간의 네트워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기가가 만든 코리아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서 승부할 수 있도록 118개의 특허를 내고 그리고 솔루션을 완성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이 아니라 결제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결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돼서 움직여져서 다듬고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성숙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지금부터는 뜻 있는 사람이 와서 나도 이제 남은 인생 여기다 담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여기서 내 인생을 한번 빛내봐야 되겠다. 나도 이거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코리아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가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기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 끝나면요. 지금은 생방송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앞에서는 생방송을 통해서 가고요. 또 저 앞에서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생방송하는 과정을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내용은 기가롬닷컴이라고 하는 숫자 도메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보면 맨 프론트 페이지에 1, 2, 3 제가 매일 방송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계속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이 VOD로 녹화 방송은 나가지 않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다 걸어놓으면 여러분이 들어와서 기가롬, GIGA롬, ROM.com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보시면 거기에 숫자 도메인 하나 위에 검은 회색을 하나씩 눌러보면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녹음 방송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2시에 이 라이브로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계속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제 인생은 평생 기부로 시작해서 기부로 끝나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가치관을. 두 번째, 그래서 한채연을 왜 기부했으며 지오비를 왜 기부했으며 또 우리가 이거를 왜 기부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한채연을 기부하게 된 것은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더 이상 뒷골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국민들에게 건강, 더 사운드 마인드 인너 사운드 바디,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저는 또 Do your best and guide the rest,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업이라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생산자단체 총회장으로서, 판매자단체 총회장으로서, 소비자단체 총회장으로서 이런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일자리가 다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다 한국 상품을 팔아서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걸어서 만들었던 이것을 기부를 하게 됐고요. 그것이 IMF의 노숙자 불황인을 돕는 과정에서 제가 결심을 하고 만들게 됐고,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것과 할아버지의 그런 생각들이 모여져서 제가 이걸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한테 100% 줬더니 그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전 못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떡하냐? 기부는 하되 주식은 100% 안 줍니다. 주식은 자원통합 플랫폼이라는 책자에다 넣어놨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다 다 나눠줘라. 그래서 그걸 그 방식에 의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어디 해가 장학금, 불이웃 돕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배당받은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숫자 도메인은 수익 발생한 것들이 나눠지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이미 그 책에다가 다 모든 것을 규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요. 이건 라이브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시간이 되신 분은 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신 분은 그냥 이렇게 잠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못 보시는 분은요. 기가 GIGA rom.com에 들어오셔서 숫자 도메인을 띄워놓고 앞에서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를 눌러보시면 못 봤던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다가 기가를 잘되게 하고 싶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좋은 제품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팔아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가코리아를 계속해서 PR할 텐데요. 여기서 기가코리아 권호석의 돈 버는 놈 이야기, 권호석의 돈 버는 놈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들은 분들이 전달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셔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점점 더 구독자가 늘어나고 해서 이제 내년도쯤 돼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사이트를 이용해줘서 한국에 가면 정말 그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1994년에 2014년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중에 정말 가슴 아픈 게 30만 평의 백화점에 우리 기가코리아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너늘 나라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요. 또 제가 아무리 중국에서 5년을 사업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너들 나라에서 하고 있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 시스템 계속 개발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하고 상품이 필요하고 이제 그게 모여지면 회원이 느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권호석의 돈 버는 놈 이야기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가 몇 페이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이상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꺾지 않고 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의 사전에만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 분명히 이 좋은 곳에는 좋은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갑코리아 숫자도메인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숫자도메인 이걸 통해서 좋은 직원들을 많이 유치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직원들을 두고 이 플랫폼을 한국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면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다 이 플랫폼을 깔아서 당신네 나라 상품을 한국에 팔아라. 그러려면 숫자도메인에 오면 다 있다. 그리고 또 숫자도메인에 올리면 한국 상품이 전 세계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하고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된 것을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우리 숫자도메인 기가롬닷컴에다가 다 차곡차곡 올리니까 시간이 없어 못 본 분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될 때는 토요일도 하지만 안 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방송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실수도 있었고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